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어제 대한민국의 법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겠다고 하던 이 전농과 민주노총 등이 경찰과 충돌해서 28시간 동안 남태령 과천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과천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남태령 고개에서 28시간 동안 대치를 해오다가 저 민주당 정부 극좌파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서서 경찰을 협박했는지 경찰이 저지선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극좌파 이 전농 민노총이 주도한 이 트랙터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당초 시민교통 불편을 이유로 전농에 서울시내 트랙터 진입을 불허했습니다. 그러자 전농은 트랙터 30여 대, 화물차 50여 대로 경찰의 차벽 앞에까지 밀고 와서 농성을 했어요. 일부는 트랙터로 경찰버스를 들어올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명백한 폭력이죠. 또 집회에 가세한 민노총 조합원 2명이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현행 집시법 신고 범위 일탈 미신고 집회라며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막았어야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뛰어들었어요. 김성회는 이호영 서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서 전농의 트랙터가 한남동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이 저지선을 풀고 트랙터 10대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경찰이 허가했으니까 불법은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불허했던 경찰 저지선이 풀리는 과정에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개입했다면 이것은 이번 사태가 진정된 후 그야말로 엄격하게 법이 무너져 내린 그 전 과정을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희한한 것은 농민들이라고 하면서 트랙터를 앞세웠는데 이 트랙터들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완전한 새 트랙터들이었다는 겁니다. 농기구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트랙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북한에 주려고 문재인 정권 때 준비했다가 주지 못한 트랙터가 어딘가 처박혀 있다가 이번에 나타난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회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임호선, 이소영, 최현일, 문금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함께 협상해줬다. 때로 몰려가서 협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농의 불법 집회 현장에는 이재정, 모경종, 양문석, 강선우, 이연주, 김준혁, 어기구, 임미애 의원이 현장을 지켜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자들 다 불법 집회에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법이 완전히 무너졌고 대한민국 경찰이 저 불법 집회, 불법 폭력 선동자들의 협박에 무릎을 꿇어버린 날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법이 없는데 나라가 어떻게 있습니까? 2500년 전에 공자께서 군대를 포기해도 민생을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게 있다. 그게 법률이다.
그랬어요. 그게 법이다 그랬어요. 그게 국가에 대한 신이다 그랬어요. 신뢰다 그랬어요. 그게 무너지면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든 바로잡고 다시 대한민국을 법이 지배하는 나라, 법이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탄핵 저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어제의 그 무법천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전 영역으로 확산될 겁니다. 바로 그때를 노려서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올 겁니다. 바로 그 점을 미국이 걱정하고 있어요. 미국도 처음에는 사태가 어수선해서 입장 정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졌잖아요. 어떤 세력이 어떤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분명히 졌잖아요. 미국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예. 법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제 저 종북 극좌파 세력들이 잠깐 보여줬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자유우방 국가들에게는 좋은 샘플링이었다. 좋은 예방주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된다고 종북 주사파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혁당이 공개한 탄핵의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보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탄핵해 그러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내란 공조범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탄핵을 해야지. 그런데 내란 공조범이라도 자기들의 앞에 무릎 꿇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표하면 봐주겠다. 애초부터 저 정부 극좌파들한테는 무슨 합리적 논리, 법리가 통하지 않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한편으로 협박하고 한편으로 무릎 꿇어. 그러면 살려줄게. 이때 무릎 꿇으면 천하의 바보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너무나 명백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 너무나 명백한 위헌 법률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헌법 위반이다. 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그것이 바로 위헌이다.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헌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한데 그 경우에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한 번 떠난 주한미군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곧 한미일 동맹의 파탄과 전 한반도의 적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다음 꼭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죠. 멸콩으로 유명했던 그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만났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미국을 갔다 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저택이죠. 거기서 5박 6일 동안 지내다 왔습니다. 마로라고 리조트입니다. 5박 6일간 체류했고 그 체류 기간 중에 트럼프 당선인과도 만났다고 합니다. 정영진 회장은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했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갔다 왔고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해줘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와도 만났고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한 힘을 쓴다고 하는 보도가 연일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보다 더 센 사람이 트럼프 주니어라고 하는 얘기는 미국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영진 회장은 바로 트럼프 주니어와 오랜 친분을 오랜 인연을 갖고 있고 그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 동안 묵으면서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트럼프 당선인과도 만났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나눈 얘기는 공개할 수 없지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 이런 취지로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트럼프 주니어. 제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앞으로 새로 출범할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트럼프 주니어는 어떤 사람인가? 지난 4월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 트럼프 주니어가 당시 한국에 와서 우리 자유파 단체, 시민단체 활동가하고도 인터뷰도 했어요. 거기서 얘기한 트럼프 주니어의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주장입니다. 아버지는 북한을 잘 억제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너무 약해 보여가지고 김정은이의 육식 본능을 자극했다. 이건 이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아버지의 상대인 바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김정은이한테 잡아먹힐 정도의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는 한국을 사랑한다.
내 첫 방안도 아버지와 함께였다. 한국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버지는 재임 시절 북한을 잘 억제했다. 북한은 힘의 논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바이든을 보면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다. 약한 상대를 보면 달려드는 것은 오랜 세월 유지된 동물의 육식 본능이다. 포식 본능이다. 지원이 오가는 관계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 상호간 이해가 있어야지. 그냥 도와주세요는 안 된다. 아버지는 나토를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을 취했다. 방위비 분담 요구, 한국에 무례하게 굴려는 게 아니다. 그저 상식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 시행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 어렵다. 뉴욕의 주지사가 쿠오모인데 이게 좌파 거물이다. 이게 뉴욕주의 건축허가 최종 결정권자다. 쿠오모와 관계가 없으면 신축도 매매도 어려웠다. 이게 박원순 10년의 서울시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가 어떻게 저 종북 극좌파들의 온상이 됐는지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미국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방구석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 난 싸우는 것을 택했다. 또 한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이게 언론의 문제가 크다. 보통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데 어떤 주제든 미디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서사를 만들어서 거짓 과장을 포함시킨다. 그래서 그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데는 2주가 걸리기도 하고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5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언론이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난 다음이다. 요즘 언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러나 사람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예, 우리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마녀사냥했는지 압니다. 그거 바로잡는데 5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트럼프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이런 트럼프 주니어의 발언들을 쭉 보시면서 이제 킴이라는 이 재미동포 보수 여전사, 자유파 여전사 킴의 이런 주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 겁니다. 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트럼프 주니어의 한국 초청도 주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민간인이지만 과교육을 해온 사람입니다. 킴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상 출범을 하고 나면 지금의 이 탄핵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국면이 전개될 것을 확신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킴은 최근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린 미국 최대 보수단체 연례 행사 터닝 포인트 USA 아메리카 페스트에 참석해서 한국의 이 계엄 그리고 탄핵 상황의 실체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여기서 킴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역경을 겪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시위와 특검 등 지배한 정치 공세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또 이 앞서서 킴은 미국에서는 한국의 좌파, 친중파, 친북파의 창궐에 대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사실은 다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 중에는 이게 사실일 겁니다.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결국은 친중 국가로 한국이 전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 트럼프의 승리는 부정선거를 막아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하고 트럼프와 호흡할 수 있는 리더는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자유우파들이 나서서 탄핵을 막아줘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한미관계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니까 대외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상황도 국면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그때서야 기성 언론들도 화들짝 놀라서 보도 방향을 조금씩 바꾸게 될 겁니다. 시간은 우리 자유우파 편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